해륜 공천 나라 망쳐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주장부터 들어보시죠. 국민의힘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해륜 공천으로 국민을 능멸하고 있습니다. 중범죄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사면시켜서 공천한 그야말로 사면 공천 아닙니까? 돈 받는 장면이 CCTV에 찍힌 청주 상당의 정우택 후보, 이런 돈봉투 공천, 이토 히로부미를 칭송하고 일본 비판을 열등의식으로 폄하하는데 이런 분들 공천한 거 그야말로 친일 공천 아닙니까? 탄핵당한 국정농단 세력을 공천했습니다. 탄핵 비하 공천, 5.18을 부정하는 공천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극우 공천입니다. 여주 양평의 김선교, 계양을의 원희룡 후보, 양평 고속도로 사태의 책임자들 아닙니까? 양평도로 게이트 공천 그야말로 말문을 막히게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러면서 내가 나랑 가까운 사람 꽂은 데 있냐? 라며 공천 잡음 논란은 없다. 라고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평가했습니다. 자평한 셈이죠. 여러 가지 국민의힘 공천을 두고 주장들을 했는데 정법정께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뭐 일단은 그 다 이야기 들어보면 그냥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누가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하는 사람, 스피커가 이재명 대표니까 모든 것들이 다 희화화되고 웃긴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 뭐 돈봉투 공천하면은 지금 정우택 의원이 생각납니까? 송영길 대표가 생각납니까? 돈봉투 공천하면은 국민의힘이 생각납니까? 아니면은 민주당의 20명이 생각납니까? 다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이야기 할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가 저런 말씀 하시고 싶어도 본인이 하실 게 아니고 그나마 민주당에서 좀 깨끗하고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분 내세워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야기하게끔 해야지, 본인이 저렇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더 역효과만 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맞비판을 했는데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근길 발언 저희가 잽싸게 취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관심을 끌기 위해서 마초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해륜 공천이라고 얘기했는데 해륜이 뭐죠? 해륜 홍수 욕설, 배우 관련 의혹, 검사 사칭, 대장동 비리, 음주운전, 정신병원 의혹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어요. 친일 공천이라고 했는데 일제 샴푸 법학위원, 구구 공천이라고도 했죠. 일배 의혹. 대단한 건 이걸 다 이재명 대표 한 명 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해륜 공천이라고 국민들께서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스스로 공천하는 것이야말로 해륜 공천이다라고 받아친 건데요. 박성규 차관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도 여러 가지 열거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열거했네요. 네. 샴푸 얘기도 들렸고 형수 욕설 얘기도 들렸고. 듣는 사람들이 좀 재밌었겠어요. 그렇습니까? 좀 전에 정혁진 변호사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도 누가 그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의미가 달라지고 예. 감동이 달라지는데 적어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야당의 대표라고 하는 입장에서 또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무수히 지적됐던 민주당의 공천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비난하고 뭐 핵심 당원들조차도 비난하면서 당을 떠나가고 이 상황에서 뭔가 변명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그 변명을 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얘기들을 너무 길게 했는데 네. 그것들이 오히려 본인에게 덕이 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나 죽어도 좋다, 죽어도 민주당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시원한 감을 줬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저 다 자기 얘기하는 것 아니야? 저 민주당 얘기일 텐데 이런 느낌을 분명히 줬을 겁니다. 저 양당을 이끌고 있는 두 대표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전이 시작되는구나. 네. 이제 D-30이죠. 이 지금 상태에서는 뭐 누가 보더라도 공천 과정에서 민주당이 마이너스했다는 건 누구든 잘 알고, 그런데 그 홍영표 전 민주당 의원, 이번에 공천 파동에서 민주당을 떠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의 전략은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맞는데 하루에 1% 내지 2%씩 올려가지고 가게 되면은 무난하게 이번 선거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 민주당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그러나 절대 그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홍영표 전 의원의 얘기였습니다. 상당히 공감이 가는 얘기였고요.
어저께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가운데 한 가지 제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가 뭐냐면은 4월 10일이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 심판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국민들이 다른 각도로 또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거는 명확하게 심판 맞죠. 잘한 것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 비판하고 다시는 그런 짓 못하도록 막아내는 게 선거거든요. 잘못한 사람 빼내고 새롭게 일 잘할 사람들 집어넣어주고 그런 의미에서 선거가 위대한 것이고 민주주의가 위대하다고 믿는데 아마도 많은 국민들은 180석 이상의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의석을 나라 발전을 위해서 하나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나라가 위기에서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마다 발목을 잡고 오히려 정쟁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국민을 피곤하게 만들고 그리고 정치를 후퇴시킨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명백하게 심판을 해야 된다는 마음을 좀 다지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대표의 입에서 패륜 공천이라는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패륜 공천하면 이 대표가 생각난다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오늘의 따끈따끈한 이 대목인데 과연 국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내가 가까운 사람 꽂은 데가 있느냐라며 반문했습니다. 그러니까 되물었다는 뜻입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공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해서 정말 혁명적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가까운 사람 한 명 꽂은 데 있습니까? 국민의힘은 많이 꽂는 것 같아요. 저는 한 군데도 제가 꽂은 데 없습니다. 오히려 불이익 받았다. 이재명 옆에 있다가. 실제로 그런 면이 없지 않죠. 기회를 많이 가졌던 분들은 좀 뒤로 물러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입니다. 나와 가까운 사람 꽂은 적 있느냐? 이른바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게 뜨겁게 제기됐던 사천 의혹에 대해서 부인하고 단칼에 자른 겁니다. 무수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은 탈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의원들은 사천 논란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귀에는 그런 잡음이 들리지 않은가 봅니다.